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홍순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린 대탕트와 남북한 산림협력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대탕트란 말은 그린, 환경 분야의 협력을 통해서 남북한 대립과 갈등을 화해 협력으로 전환해서 긴장 완화, 평화 공존, 탈냉전 구현과 같은 이러한 남북관계 정상화,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가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또 한편 이것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반도의 생태 공동체 또는 환경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큰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이란 산림협력이란 비정치 분야의 협력을 통해서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해서 이것을 정치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게 하는 신기능주의적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그린 대탕트 정책을 했는데 이 그린 대탕트 정책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독자적인 새로운 그 정책이 아니라 MB 정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정책을 했던 것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 하는 그런 걸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은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라는 큰 비전, 큰 목표 하에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담대한 구상을 밝혔는데 이 담대한 구상의 내용을 보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서 우리가 경제, 정치, 군사적인 상응 조치를 제공하고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민생 인프라 그리고 경제발전 등에 초점을 맞춘 담대한 구상을 지난 8.15 경축사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 대탕트는 담대한 구상의 초기 조치의 일환인데 지금 북한에서는 우리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천과 똑같다고 하지만 큰 방향은 비슷합니다만 근본적인 차이점은 북한이 이명박 정부 때는 비핵 개방 이후에 1인당 국민소득을 3천으로 해주려 하겠다는 조건부 정책이라 한다면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행동이 아니라 비핵화를 하기 위한 의지만 보인다면 그 초기 조치로서 한반도의 자원과 식량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북한의 민생을 개선하는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전과 차이점이 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초기 조치로 내세운 한반도의 그 자원 식량 교환 프로그램을 보면 여기에는 지금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대상인 북한의 광물 자원이라든지 이것을 일정 한도의 범위 내에서 허용을 하고 그 대신 그 대금을 식량과 비료, 의약품 같은 인도적 물품으로 구입토록 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정책의 유연성, 효율성을 기하자는 거고 또 북한의 민생 개선 시범 사업으로서 보건의료, 식수위생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는 산림 부분에 대한 분야로까지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겁니다. 특히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이 비핵화 이전이라도 비핵화 의지만 보인다면 이러한 인도적 지원과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남북 그린 대탕트 정책이 추진이 가능할 거고 또 이것은 향후에 기후변화 공동대응 측면에서 해나갈 수 있다는 점이 윤석열 정부의 그린 대탕트 정책 담대한 구상이 이전 정부와 차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린 대탕트 정책에 대해서 남북한 산림협력과 연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소위 말해서 MB 정부 때는 녹색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 만들고 녹색 한반도를 만들자. 그래서 DMZ 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해서 북한의 산림녹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거였고 박근혜 정부 때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한반도 신뢰가 형성돼야지 남북 간의 신뢰가 형성돼야지 남북 관계 개선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MB 정부 때의 그린 대탕트를 좀 더 개성해서 그린 대탕트를 향한 환경 공동체를 건설하자. 그리고 DMZ 세계 생태 평화공원을 조성하자 이런 것을 했고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남북 관계 정상화,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남북 관계 정상화로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남북관계 정상화는 결국은 남북한 그린 대탕트라든지 미세먼지, 자연재난을 공동 대응해서
환경 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가자. 다시 말해서 MB 정부 때와 박근혜 정부 때의 어떤 녹색 성장이라는 경제적 차원이랑 환경 이슈로만 접근했던 앞선 두 정부와 달리 이 환경 문제의 경제적인 차원은 물론 북한의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인도적 차원까지 범위를 확장시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그린데 땅트, 윤석열 정부의 그린데 땅트와 남북한 산림 협력의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전 지구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이제는 기후 위기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릴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이것은 뉴노멀의 포괄적인 평화안보 이슈로 지금 대두되고 있어서 이거는 초국가 초이념적인 협력 체계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경안보라는 개념조차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노이 회담이 이제 결렬되고 인해서 남북 간의 북미 간의 어떤 정체된 국면을 극복하고 한반도에 그 평화를 조성할 모멘텀이 필요한 그런 시기이고, 또 북한은 다행히 김정은 체제도라서 산림복구 전투와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산림 관리, 조성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이고, 그리고 또 국제적으로도 작년 6월에 VNR 보고서 자발적 국가 보고서를 낼 때 기후변화 위기에 대해서 국제사회 질서에 국제질서 사회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제도라서 산림복구와 녹화사업을 강조하고 있고, 또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약과 같은 이런데 북한은 이미 2005년과 15년도에 이런 국제환경 협약에 가입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 마찬가지로 지난 정부에 의해서 탄소 제로, 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위해서 이산화탄소 4억 3,600만 톤을 줄여야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는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해외 부분에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데 국내 공장은 물론 해외 지역의 새로운 탄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창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 북한 간의 산림 조성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이제 만들어진 보고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과 산림 전용 및 황폐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방지 활동, 레드 플러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약 한 탄소 배출권 약 2천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확보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북한도 약 한 123조 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향후 남북한 산림협력은 정부가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담대한 구상, 그리고 통일부의 금융세 장관님이 무조건 지난 정부의 남북한 합의를 무시하지 않고 계속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든지 유지해야 될 것은 이어달리게 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러한 남북한 산림협력은 다시 말해서 비정치 군사 부분의 인도적 차원의 산림협력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그리고 통일부가 주장하는 이어달리기의 모범 사례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북한 산림협력이 일단 환경이 어떠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강점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약점과 위험 요인은 보완해서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우리는 1973년도 8년도에 6년간에 걸쳐서 100만 헥타르의 조성을 조기 달성했는 성공 경험이 있고, 지금 한국과 몽골 지역의 몽골 지역의 사막화 또 황사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그린벨트 조성 계획을 2035년까지 하고 있는데 이미 1단계, 2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산림복구 경험을 갖고 있고,
또 NGO와 지자체들이 협력을 통해서 이미 상호 신뢰를 회복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남북 당국간 모두 산림 복구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의 여러 가지 법제도라든지 자본 기술 같은 게 미비하고 근본적인 북한의 경제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단순히 산림 지원을 하고 협력을 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제대로 이행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북한의 대치 국면, 남북관계 불안정성과 북핵 문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라든지 이렇게 해서 본격적인 산림 협력을 위한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그런 지원이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남북한 산림 협력은 큰 방향에서는 단순히 그 산림 복구, 묘목 양묘장 건설이나 묘목 종자 지원이 아니라 큰 측면에서 남북한 생태 공동체, 환경 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의 수용성, 우리의 일방적이 아닌 북한의 수용성도 감안하고, 또 한번 합의했는 거 제대로 이행하고, 또 이행했는 그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회성, 중복성, 개별 사업이라기보다는 좀 더 민관이 협력했는 종합적이고 융합적인 남북한 산림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산림 황폐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북한의 경제난, 식량난, 에너지난, 외환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도외시하고 산림 협력만 해서는 성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북한의 식량을 난을 해결하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측면,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농림축산업에 대한 협력을 서로 연결시켜서 함으로써 경제와 산림 복구를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 나가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민간과 NGO 단체 그리고 지자체들이 개별적으로 노는 게 아니라 민관 서로 역할 분담해서 투 트랙으로 해나가는데 그리고 지자체의 역할과 자율성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지방분권화 시대가 지금 실행된 지도 꽤 오래됐는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 또 지역 특성에 맞는 북한 지역에 지금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우리도 사과나무도 이제는 과거에 대구에서 이제는 청송, 영주, 강원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개성 지역에서 사과나무도 잘 되고 시범 사례를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점차 남북한 각 지역별 남한의 강원도, 북한의 강원도라든지 뭐 이렇게 서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여러 가지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서 남북한 성공 모델을 만든 후 이를 점차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업의 규모와 속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소규모는 민간 중심으로, 중규모는 지자체, 그리고 대규모는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하면서 이들이 서로 융합형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기존의 지역과 이미 우리가 협력한 지역이 있으니까, 그리고 남북한 접경지역, 그리고 이미 우리 남북한 경제협력 사례 지역도 있으니까 이런 지역, 그리고 북중 접경지역 이런 지역에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여기서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북한 전역으로 확산해 나가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일방적 지원이나 일방적인 계획이 아니라 북한의 중장기 산림 건설 총계획이라든지 북한의 여러 가지 경제정책을 다 고려해서 같이 해나가고 사업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그런 사업 선정과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의 분단이 남북한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이러한 경제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남북한뿐만 아니라 동북아로 협력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주변국가 국제기구와 연계된 다자협력을 병행 추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남북한이 할 때처럼 북한이 일방적으로 중단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 국제기구의 지원도 받는다 그러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
재원 조달 측면에서도 훨씬 용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표는 과거 우리 남한이 산림협력을 위해서 북한에 제안한 사업 내용이고, 우측에 있는 북한 요청 사업은 북한이 해달라고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남북한 산림협력이 가능한 분야는 인적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과 북한의 법제도를 좀 더 제도화, 산림협력과 관련해서 법제도화하는 측면, 그리고 남한의 그 기술을 서로 협력하고 북한에 전수하는 것, 그리고 인프라 측면, 기반시설 건설 측면 나누어서 본다 그러면, 남한은 과거에 인적 역량 강화 측면에서는 산림기술자 능력을 배양하고 CDN 능력 배양하는 걸 했고, 북한 같은 경우도 산림교육자 양성 프로그램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서로 합치되는 부분에서 협력해 나가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법제도적 측면에서도 북한은 멸종위기종을 보장한다든지 보호지역 관리 측면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기후 온난화에 인해 가지고 명태도 멸종이 동해안의 명태도 멸종되었으니까 그런 산림협력과 어종 보건 문제 이렇게 연결시켜서도 할 수 있고, 기술 측면에서도 북한이 요구하는 것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으니까 서로 공유하면서 협력 방안을 찾아 나간다면 좀 더 산림 복구와 유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과학화, 첨단화로 나아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남북한 산림 협력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그린대 땅터 정책은 지금 환경안보가 국제적 이슈로 됐기 때문에 그만큼 그린대 땅터 정책도 결국은 경제와 산림, 소위 말해서 녹색 뉴딜 정책으로 남북 관계만 좋아진다 그러면 그렇게 확장시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려받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현 세대의 자산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대신 빌려 쓰고 있다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푸르른 산림과 여러 가지 맑은 이런 공기들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환경의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린대 땅터 정책이 남북 간 한반도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동북아의 산림 보존과 복구를 위해서 동북아 산림협력 플랫폼을 형성해 나가는 하나의 좋은 성장 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